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3지대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당, 그리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의 축이 될 거라 전망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해 첫 번째 인사를 드린 대상이 이희구 여사였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김홍걸 위원장 민주당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머님이 또 등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 바로 김홍걸 위원장을 떠올렸는데, 반기문 전 국민의당은 그렇다고 쳐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새 인사를 동교되는 게는 당연한 것 같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다들 몰려와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이 전화하신 것은 네. 뭐 이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네네. 이미 이제 예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저희 어머니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꼭 그 어머님이 잘 해봐라,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어머님이 본인들을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꾸 그래서 좀 제가 누차 저희 어머니께서 정치에는 개입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안철수 의원이 방문한 후에 뭐 그쪽을 지지한다 하는 뭐 얘기가 오보가 나가고 또 녹취록 파문이 있고 했던 그렇죠.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그냥 덕담만 하신 건데 네. 그것을 엉뚱한 사람들이 왜곡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항상 그래 왔던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머님을 워낙 상징성이 크시니까 찾아가는 것 같고, 가는 이유가 정말로 이희구 여사가 어떻게 계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네. 네.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그걸 기사로 내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그 사건 이후로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가능하면 정치인들 방문하는 것은 받지를 않고 계시고요. 어허.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좀 기력도 약해지셨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불편하시군요. 자. 예. 연결한 김에, 뭐, 국민의당 얘기, 예. 또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연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당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호남의 뜻이라고, 국민의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호남의 뜻이 어떤 호남의 뜻이냐, 그건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그분들을 처음에 적극 지지했던 것은 네.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토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네. 그동안에 그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것인데 이제 이 진보적인 민주개혁 세력 호남에 네.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민주당이 좀 대여 투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정권 교체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믿음을 주진 못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예, 회초리를 드셨던 것인데 그분들은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좀 마음이 떠나신 상태죠.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지난 총선 혹은 뭐 작년 말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 싶어서 회초리를 들었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의 지지를 보내다가 최근에는 그거를 거둬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추석 민심을 제가 들어봤을 때부터 예. 벌써 국민의당에서 대해서는 아예 뭐 좋다 싫다 말을 하지 않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고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만 뭐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아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시더라 이거죠. 본인이 파악하신 대안이 될 수 없다.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 뭐 사실 예. 지지율로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방금 토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 이게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할 때도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토 세력, 지역 유지 이런 쪽과는 이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 호남 다선 의원들, 네. 그분들과는 이제 호남에서의 일종의 영남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처럼 이렇게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분들은 민주개혁 세력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성향이. 훨씬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의당으로 간 이 호남 의원들 중에, 네. 과연 저분들이 출신이 호남이 아니었다면, 야당을 선택했을까? 아하. 새누리당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성향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5.18 또 저희 아버지 이런 상징성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저희가 개혁적인 것처럼 민주주의에 신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 성향은 새누리당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단과 연대해서 제3진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지도부의 생각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탄핵 전에 자꾸 국민의당 측에서 비박계를 자극하지 말자. 응? 탄핵을 하려면 그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들을 잘 달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게 꼭 탄핵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연대하기 위해서 손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 탄핵 일주일 전에 뭐 그쪽 표를 못 얻음 지금 서둘러 하면 그쪽 표를 못 얻으니까 일주일 미루자 하는 얘기를 했다가 바로 그 크게 비난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승용 원내대표도 취임하자마자 뭐 비박계와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우리하고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 호남 유권자들 또 뭐 전체 국민들을 봐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비박계가 사실 이 친박계 못지않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좀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던 색깔론을 뭐 들고 나왔다든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네. 이해하기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국민의당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때까지는 호남 베이스의 정치인이나 가려져 있다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났고 그게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유력 주자들이 아니라 반기문이어야 한다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근데 민주당에 원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기문이어야 한다고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근데 그분이 자꾸 뭐 그러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도 뭐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반기문 총장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마치,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또 뭐 문재인 대표나 네. 이런 쪽이 뭐, 믿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식으로. 자격도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요약되겠죠, 아마도. 네. 근데 뭐, 저는 언론에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여러 차례 늘어놓으셨는데, 본인 스스로 한 얘기를 이제 자꾸 바꾸고, 말 바꾸기를 하고, 근데도 너무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분의 얘기를 다 실어주니까, 그분이 뭐, 무슨 말씀이든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뒤집는다든가 어떤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서부터, 예. 뭐, 다들 아시지만, 뭐, 비례대표 절대 할 생각 없다고 그러셨다가 바꾼 것도 있고, 또 뭐, 공당의 대표란 분이, 뭐,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 하니까는, 나는 여론 같은 건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퇴임, 비상대책위 대표 퇴임 직전에도, 뭐, 국민의당은 대선이 끝나면 곧 없어질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언론은 물론이고,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당에서도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보기 힘든데. 예. 그러니까 뭐, 이분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뭐 하면 되는데 거국 내각이니 명예퇴진이니 뭐 요구하며 협상이나 하려들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하고도 언제 그랬냐고 말을 뒤집는다 뭐 어쩌고 비난을 하시는데 본인도 탄핵 정국에서 뭐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박근혜 원죄라면 네. 지지했었던 과거에 뭐 지지 발언 하시면서 이 사람은 뭐 가족도 없고 사심 없어 보인다. 돈 욕심 같은 거 내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발언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누리당에. 예. 대통령 만들기에 어쨌든 노력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논공행상 이런 부분에서 밀렸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색깔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또 지지를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얻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뭐 좀 회복했습니다만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은퇴 발언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예? 제가 잘 안 들리는 게. 네. 이 전화 연결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김홍근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